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학 되게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쵸? 네. 화학은 우리 실생활에서 그리고 요즘날 오늘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할지 기대가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화학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사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알아본 이유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헤매거나 문제 풀 때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차근차근 한번 잘 나가보도록 할게요. 화학, 지난번에 한번 간을 봤다시피 어떤 변화, 어떤 물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갖게 될지, 그리고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 반응해서 어떤 물질이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화살표로 연결하는데요. 반응물을 보통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고, 만약에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하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생성된다, 그러면은 더하기로 각각의 물질들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은 반응이 일어나면서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살표 앞과 화살표 뒤에 원자의 종류와 수 같아지도록 개수로 맞춰줍니다.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로 약분해 줬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들어가야 되는 개수가 1이다 라고 하면 1은 생략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물질 상태도 이제 한번 표시해 주려고 합니다. 물질 상태는 화학식 뒤에 기호를 써서 나타내 주는데요. 괄호를 써가지고 H2O 괄호 L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건데요. 고체는 솔리드 앞글자를 따서 S, 액체 리퀴드 L, 기체 가스 G, 수용액 아쿠아 AQ로서 우리가 이 물질이 어떤 상태로 지금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화학 반응식 제대로 썼는지 의심스럽다, 나 좀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은 원자의 종류와 수를 다시 한번 반응물과 반응물의 총 원자의 종류와 수, 생성물의 총 원자의 종류와 수 맞는지 확인해 주면은, 그리고 그 검산이 끝났을 때 똑같네 라고 한다면 화학 반응식 제대로 쓴 거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화학 반응식 쓰긴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할 때는 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떼가면서 물 분자 하나, 수소 분자 하나 이런 식으로 떼가지고 반응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입자의 개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법칙이 좀 도움을 줍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면 기체는 그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겠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는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 바뀌느냐, 얼마큼 부피가 변하느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도록 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온도가 0도씨라면 압력이 1atm이라면 일정한 부피 22.4리터에는 그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6.02 곱하기 10의 23개라는 수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수소든 이산화탄소든 산소든 수증기든 0도씨 1atm이라는 온도와 압력에서 22.4리터에는 딱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분자가 들어있어요. 이때 6.92 곱하기 10의 23개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하고요. 이 6.02 곱하기 10의 23개 맨날 우리가 이 수의 분자는 여기 안에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개만큼 있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한 다스, 한 켤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몰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몰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6.02 곱하기 10의 23개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 입자가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잴 수 있는 거는 입자의 개수보단 입자의 질량일 거예요. 질량. 근데 이 원자, 분자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개수를 셀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세기 너무 힘들 뿐더러 질량도 하나, 이 원자 하나 가지고 하나하나 나타내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질량수라는 것은 그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을 얘기합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질량들을 나타낼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타낸 값을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자의 질량은 몇 그램이에요 라고 해서 뭐 0.0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자량으로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원자들은 동위 원소도 있죠. 동위 원소. 같은 원소더라도 양성자 수는 똑같겠지만 중성자 수에 따라서 이 질량수가 변할 겁니다. 그때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나타내는 원자량을 우리는 평균 원자량이라고 얘기하고요. 분자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분자도 그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으로 우리가 질량을 나타낼 거예요. 만약에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 입자들의 원자량을 합해서 나타낼 거예요. 이 양을 우리가 분자량 혹은 화학식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 우리가 분자량, 화학식에 포함된 예를 들어 이온이라면 그 이온 물질들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원자량 합, 화학식 양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램 퍼 몰을 붙이면 이게 이 물질 1몰의 질량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걸 몰 질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탄소, 아까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우리가 원자량 12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탄소 1몰의 질량은 12g 퍼 몰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할 수 있느냐, 도달할 수 있느냐. 물질의 양이라는 게 몇 개로 있을 거예요. 그쵸? 몇 개로 있을 텐데 입자수부터 볼게요. 우리가 물질의 양이 몇 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몇 몰로 나타낼 거냐.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개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개라는 양이 있다면 6.02 곱하기 10의 23개 아보가드로 수만큼 나눠주면 1몰이 될 거고, 반대로 얘가 1몰만큼 있다. 그럼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개만큼 있구나 라고 알면 되겠네요. 그램도 마찬가지,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가 6.0 곱하기 0, 너무 힘든데요. 아무튼 몇 몰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몰질량으로서 계산하면은 1몰당 몰질량이라는 게 1몰당 그램이니까 그렇다면 몰질량 곱해주면 얘는 뭐 3몰이니까 몇 그램이겠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질량을 알고 있다면 몰 질량이 1몰당 그램수니까 나눠준다면 얘가 몇 몰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체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라고 한다면 1몰당 22.4리터 퍼 몰일 거예요. 그렇죠? 0도씨 1기압에서 그래서 역시 곱해줘 나눠주면 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물질의 양 몇 몰이다 라고 하면은 6.02 곱하기 10의 23개 퍼 몰로 입자수 나눠주면 되겠죠. 몰 질량은 그램 퍼 몰이니까 질량 그램을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위들을 좀 보신다면 얘가 감이 올 것 같네요. 1몰당 22.4리터니까 기체 부피를 구하고 싶다? 기체 부피 나누기 22.4리터 퍼 몰 하면은 물질의 질량 몇 몰인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기체인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0도씨 1atm이라는 기압일 때. 자, 그리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 아까 개수비 얘기했는데요. 개수비로 알 수 있는 거 입자수비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했는데 더 정확히는 몰비가 되겠죠. 몰비. 몇 몰씩 반응하는가. 그리고 일정한 온도, 압력이라면, 그리고 기체라면 이 몰비가 부피비를 뜻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량비는 해당하지 않겠죠. 질량비는 딱딱딱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원자 12인,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12로 나타내서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성자수, 중성자수, 그 원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몰비를 가지고 부피를 가지고 질량비도 몰 질량을 알고 있다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수학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몰 질량이 뭘 뜻하는 거지? 기체의 부피는 1몰의 부피는 뭐 입자수 개수는 아보가드로 수는 딱 이 개념들을 잘 잡고 계신다면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몰비, 부피비, 입자수비 계산했던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질량비까지 우리가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원자들, 분자들 어떻게 구성되는지,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결합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런 분자들이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화학 본격적인 내용인데 첫날이 이 첫 시간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 예. 이제 개념 중에 이 몰에 대한 질량이 굉장히 우리 지금 헤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얘기가 수학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거니까 너무나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원자들 사이에서 분자들 사이에서 일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개념들을 잘 점검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다다음 시간에도 계속 쭉쭉쭉 몰이라는 단어, 뭐 입자수, 질량 이런 것들 계산할 수가 간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잘 개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그럼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